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자, 선생님이랑 같이 수능 필수 현대시를 공부할 거야. 자, 이 작품별 분석이거든요. 이 작품별 분석을 할 때는 이 교재 없어도 돼요. 교재 없어도 되고, 교재 있으면 아무래도 필기하면서 여러분들이 따라 필기해가면서 이 작품, 이 수업을 들으라고 하는 게 선생님 목표니까 교재 있는 게 좋겠지. 근데 없어도 작품을 이해하는 데는 별 무리는 없어. 그냥 머릿속에 담아두면 되는 것이고, 자, 만약에 교재가 필요하면 이 작품만 프린트 뽑아가지고 필기하면서 해도 되는 거예요. 어차피 옆에, 이 교재는 칠판에 옆에 문제가 있지만, 이 문제 안 풀어줄 거예요. 끼키야 단답형 한 문제 정도 풀어줄 거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알았지? 분석하는 과정은 일단은 시를 다 읽으면서 중요 부분을 형광펜으로 칠할 거야. 그러면서 한번 읽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읽는 내용을 토대로 해서, 읽은 내용을 토대로 해서, 줄거리를 뽑아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형광펜을 칠한 부분 중심으로 해서 개념이라든가 중요 사항들이 있으면 이제 그 내용들 선생님이 필기해 줄 거고 대강 이제 이 정도로 갈 거야. 알았죠? 예.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일단은 강은교의 우리가 물이 되어라는 작품을 갖다가 분석을 해줄 겁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우리가 물이 되어 만난다면 하고 나왔고, 자, 감은 어느 집에선들 좋아하지 않으랴. 우리가 키 큰 나무와 함께 서서 우르르 우르르 비 오는 소리로 흐른다면 흐르고 흘러서 저물녘엔 저 혼자 깊어지는 강물에 누워 죽은 나무 뿌리를 적시기도 한다면 아직 처녀인 부끄러운 바다에 닿는다면 자, 그러나 지금 우리는 불로 만나려 한다. 이렇게 나왔죠? 자, 그리고 벌써 수치된 뼈 하나가 세상에 불타는 것들을 쓰다듬고 있나니 말리 밖에서 기다리는 그대여 접을 지난 뒤에 흐르는 물로 만나자 푸시시 푸시시 불 꺼지는 소리로 말하면서 올 때는 인적 끝인 넓고 깨끗한 하늘로 오라. 여기까지예요. 결론은 뭐냐? 우리가 물이 되면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은 불이야.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물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어. 그 좋은 거는. 근데 지금은 불이라는 부정적인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근데 문제는 이 불이 조만간 꺼질 거야. 꺼지면 우리는 물이 되어 만날 거야. 라는 희망을 갖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넓고 깨끗한 이라고 하는 긍정적인 태도로 만나자라고 하는 거죠. 결국은 마이너스한 상황이야. 근데 조만간 플러스한 상황이 될 거야. 우리는 그 플러스한 상황이 되면 깨끗한 모습으로 만나자는 얘기야. 이게 단순한 내용을 지니고 있죠. 오케이. 자, 이렇게 단순한 줄거리를 토대로 해서 이제 우리가 새로운 줄거리를 하는데 잘 보십시오. 우리가 여기서는 자, 우리가 형광펜 칠한 거에서 보시게 되면요. 우리가 물이 되어 만난다면 했는데 이게 뭘로 끝나냐면 다면으로 끝나. 그죠? 다면으로 끝나고 얘는 물이 되어 만나면 누구든 좋아할 거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그 뒤에도 마찬가지로 뭐냐? 비 오는 소리가 흐른다면 다면으로 끝나지. 그럼 다면으로 끝나니까 또 뭐야? 여기에 걸리는 거야. 그리고 적시기도 한다면 또 다면으로 끝나지. 그럼 얘도 여기에 걸리는 거야. 또 뭐야? 바다에 닿는다면 얘도 다면으로 끝나지. 그럼 얘도 여기에 걸리는 거야. 우리가 원칙이 있잖아. 하나의 구절이 동일한 종결형으로 끝나. 여기서 다면이란 동일한 종결형으로 끝나면 그 구절은 다 같은 의미를 지니게 되는 거야. 그리고 이거는 지금 뭐냐면 좋아하지 않으랴라고 하는 후행절이 있으면 결국 다면으로 끝나는 조건절이 다 뭐냐면 이 하나의 좋아하지 않으랴로 다 걸치게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결국 물이 되어 만난다면, 그리고 비 오는 소리로 흐른다면, 그리고 나무 뿌리를 적신다면, 그리고 바다에 닿는다면, 결국 뭐냐면 누구든 좋아할 거예요. 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거지.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여기서 나오는 이 물은 무조건 뭐가 돼요? 플러스의 의미를 지니게 되는 거지. 됐죠? 그럼 그렇다면 결국은 자, 그 밑으로 내려가면 그럼 그러나가 되버리면 뭐냐면 상황이 반대가 되는 거야. 그쵸? 그럼 이제 이 그러나라고 하는 부분들은 자, 우리가 시 중간에 그러나, 하지만과 같은 역접의 접속사가 붙으면 이거는 무조건 뭐가 되는 거냐면 자꾸 선생님 잘못 눌러요. 미안해요. 자, 이건 무조건 뭐가 되는 거냐면 어떻게 지우죠? 네, 잘 지웠어요. 이건 무조건 뭐가 되는 거냐면 시상의 전환이 되는 거야. 그냥 무조건은 물론 아니에요. 근데 그냥 예외를 둬봤자 뭐가 돼? 헷갈리니까 그냥 시상의 전환이겠거니. 글씨 그지 같네요. 자, 그 다음에 그러나 지금 우리는 불로 만나려 한다야. 그럼 결국 뭐냐? 앞에 물로 만나려 하는 게 긍정이라면 이 불로 만나려 하는 건 결국 뭐가 된 거야? 부정적 상황이 되는 거지. 그래서 벌써 수치된 뼈 하나가 다 타버린 존재가 세상에 불타는 것들을 쓰다듬고 있나니 이렇게 돼 있잖아. 뭐한 짓이에요? 했는데 얘가 이게 문학에서 스킨십이 나와. 이렇게 스킨십이 나오잖아? 스킨십이 나오면 이거는 무조건 뭐냐면 대상에 대한 공감, 대상에 대한 위로, 뭐 이런 것들을 지니게 돼 있는 거야. 특히나 시에서는. 그러니까 결국 뭐냐? 이미 부정적인 상황을 경험해. 수치된 뼈 하나라는 말은 뭐냐면 이 불타버린 존재니까 불로 만나는 부정적인 상황을 경험한 존재야. 이 경험한 존재가 불타는 것들, 다시 말해서 뭐냐면 경험하고 있는 존재를
위로하고 그 존재의 고통에 공감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자, 일단은 뭐냐면, 이 불이 결국 뭐야? 지나가 버릴 거야. 그럴 때 우리는 결국 뭐가 되냐면 그 이후에 물로 만날 수 있다는 얘기지. 결론은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한 상황이, 즉, 부정적인 상황이 지나고 나면, 결국 뭐냐면 우리는 부정적인 상황을 맞이할 수 있는 거야. 맞죠? 이렇게 되는 거죠. 다만, 여기서는, 자, 우리가 이 기다리는, 요게 중요해요. 요거는 지금까지 한 번도 가르친 적이 없는데, 이 기다리는 게, 이 그대가 기다리는 게 뭐냐라는 게 중의적인 거야. 첫째는 이 그대가 기다리는 게 뭐냐면, 이 불이 다 꺼져버리고 뭐야? 이제 물이 되는 세상을 기다리는 건지, 아니면 뭐냐면, 우리가 이제 만날 거잖아. 만나니까는, 결국은 뭐야? 흐르는 물로 만날 거니까는, 이 그대가 기다리는 건 뭐냐면은, 시적 화자인 나. 그쵸? 나. 화자를 기다린다라고 해도 되는 거야. 이해가 되세요? 참, 이게 행이 조금 어려워요. 아직 선생님한테는. 글씨가 좀 그지 같더라도 좀 이해해 주세요. 화자를 기다린다. 이렇게 두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는 중의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알았지?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아무튼 간에 이 불이 끝나면 물로 만나요. 그러기 위해서는 넓고 깨끗한 모습. 이게 결국 뭐냐면 자세야, 자세. 우리가 이 고통을 겪고 만나는데 그냥 만날 수는 없잖아. 야, 깨끗한, 순수한, 뭐 이런 모습으로 만나자라고 하는 바람직한 자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이렇게 놓고 본다면 결국 우리가 여기까지의 필기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거는 결국 뭐냐면은 적어도 뭐예요? 자, 이 플러스는 물이고요. 그쵸? 이것과 대립되고 있는 이 마이너스는 뭐가 되는 거야? 풀이 되는 거지 뭐. 그쵸?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 우리가 이제 볼 때 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미지의 상징으로 봤을 때 얘는 생성 이미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불은 뭐냐면 소멸 이미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되겠죠. 생성 이미지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보면 뭘 가지고 있냐면 생성 이미지가 생명, 희망, 만남, 뭐 이런 의미를 지녀요. 좋은 이미지네요. 소멸 이미지는 뭐냐면 죽음, 그쵸? 시련, 그 다음에 상실, 경우에 따라서 또 어떤 걸 가지고 있냐면 소멸이라는 거 뭐야? 이별이라는 의미를 지니게 돼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은 우리는 불로 만나려 한다는 말은 결국 뭐냐면 시련을 겪는다라는 의미로도 해석이 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뭐냐면 우리는 지금 이별의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상황이 지나면 우리는 이별에 대해서 만날 수도 있겠고, 시련이 우리의 희망이 결국 성취될 수도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주는 아니고 아니라 예외적인 경우에 이 불이라는 것을 소멸 이미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불을 오히려 뭐야 정화라고 하는 긍정적인 의미로 이해하는 해석도 있어.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뭐냐면은 이렇게 주사 같은 경우에 지금이야 뭐 주사가 다 일회용이지만 옛날에 주사가 귀했을 경우에 잘 생산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앞사람을 놓은 주사를 갖다가 그냥 쓰면 안 되니까 불에다 이렇게 소독을 한단 말이야. 그런 의미로 놓으면 소독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불은 정화라는 의미가 있어. 그래서 결국 뭐냐면 우리가 지금 시련을 당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제 물로 만나기 위해서는 먼저 뭐야 불에다가 우리를 갖다가 깨끗하게 소독을 해야 돼. 그 다음에 이제 물로 만나면 깨끗한 모습이 된다라고 판단하는 경우도 있어. 이제 이런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알았죠? 자, 이렇게 해서 결국 뭐냐면은 1차적인 의미는 결론은 뭐냐? 우리가 이상적인 세계에 살기 위해서는 지금의 시련을 잘 견뎌야 합니다. 라든가 아니면 지금의 시련을 잘 견디면 우리가 바라는 우리가 지향하는 세계는 옵니다. 그리고 이제 예외적인 것으로는 또 뭐가 있다고 했어요, 선생님이 지금? 예, 우리가 지금의 모습, 속세에 찌든 때나 순수하지 못한 모습이나 이런 속물적인 모습 이런 것들을 깨끗하게 해야지 우리가 만날 때 의미가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알았죠? 자, 그냥 지나가기 뭐하니까 2번 문제가 나오는데 여기 화면에 보이죠? 자, 윗글에서 이연의 땡땡은 아직 어느 것에 의해서도 훼손되지 않은 원시적 공간으로 물이 궁극적으로 이르게 되는 곳으로 인식된다. 지금 여기서는 우리가 물이 흘러요. 강물이 흘러요. 흘렀을 경우에 물이 이르는 공간이 어디가 되는 거야, 얘들아? 예, 바다가 되는 거죠. 바다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맞죠?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 점에서 사연의 넓고 깨끗한 어디 역시 넓고 깨끗한 하늘 역시 결국 화자가 이루고자 하는 바야. 근데 일반적으로 여기서 그냥 안 넘어가야겠죠? 얘들아, 바다와 하늘은 둘 다 이상적 공간이라고 하는 공통점을 지닙니다. 사람이 이르지 못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다 같은 경우에는 되게 어차피 뭐냐면 얘가 동경 아니면 신비의 공간, 아직 이르지 못한 미지의 공간으로 그려지게 돼요. 미지의 공간으로 그려지게 되는 거죠. 근데 하늘 같은 경우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동경이 되는 거죠. 동경의 공간이 되는데
얘는 뭐냐면은요, 미지의 공간이라보다도 오히려 뭐냐면이라 절대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공간으로 그려지게 돼요. 하늘은 사람들이 둥둥 떠올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아무튼 간에 지금 여기서 바다와 하늘은 다 이상이라고 하는 우리가 지향하고 동경하는 공간으로 그려진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니게 되는 것이고요. 이게 그냥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 같은 경우에는 뭐야? 물이 돼서 도달한다는 의미를 지니게 되는 거예요. 알았죠? 자, 여기까지 해서 첫 번째 수업, 이 무사인가? 아무튼 마쳤습니다.